전 세계가 포기한 소녀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바레인 왕실의 최고 의료진도 단 한 나라만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왕실도 의학도 기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 바레인에서 서울까지. 이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레인 왕실에서 활동 중인 하니파 빈트 자이드라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 아동과 여성의 복지를 위한 재단을 운영하며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원래 제 일상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이라는 공간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호화롭고 영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권력과 자존심, 보이지 않는 세력 간의 암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나름대로 신념을 지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뿐인 딸 아미라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14살이 된 아이는 유난히 눈빛이 맑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바레인의 뜨거운 햇살 아래 수영장 물속에 뛰어들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마치 제 자신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미라에게 물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왕실 전용 코치를 두고 꾸준히 훈련을 받으며 지역 청소년 수영 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도 땄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대로라면 아랍권 최초의 여자 수영 올림픽 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미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제 남편 파이잘 박사는 바레인 왕립병원의 수석 신경외과 의사이자 왕실 주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자이며 그에 걸맞게 자존심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미라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아미라의 훈련을 지켜보며 우리 딸은 참 대단하다라며 미소 짓곤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10월 11일 그날도 평소처럼 아미라는 오후 수영 훈련에 나섰습니다. 저는 재단 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남편은 수술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연장이 될 줄 알았던 그날 오후 3시 17분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주님, 큰일입니다. 아미라 공주님이 수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대로 일어나 가방을 챙길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쓰러졌지? 어제까지 멀쩡했던 아이인데. 수영장에 도착하자 코치가 젖은 수건을 덮은 아미라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미라는 의식이 없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미라, 듣고 있니?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코치는 당황한 얼굴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때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와줘요. 아미라가 쓰러졌어요. 남편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짧은 5분이 얼마나 긴지 저는 그 사이에 수백 번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왕실 전용 앰뷸런스를 타고 아미라는 급히 왕립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사가운을 걸치고 직접 응급팀에 합류했고 병원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신경외과, 심장내과, 소아과까지 모든 주요 진료과가 총동원되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심전도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이 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고 몸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운 채 때때로 아주 희미한 숨결만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옆간이 침대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말라버렸고 손은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기계도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게 들려온 건 믿기 힘든 소문이었습니다. 왕실 내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하니파 공주의 자선 활동이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제가 운영하는 재단이 과도한 지출을 하며 왕실 재정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 초안까지 유출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일부 사람들은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할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왕실 고위 관계자가 병원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님, 아미라 공주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왕실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목숨보다 체면과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분노와 슬픔, 무기력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왕립병원의 모든 신경과 전문의를 소집했습니다. 6명, 10명, 15명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질성 쇼크일 가능성도 있고 희귀 유전 질환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없어서 치료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의미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지만 아무도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나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바레인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왕실도 정치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미라가 쓰러진 지 닷새째 되는 날, 남편과 저는 병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의 침묵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무언가를 놓지 못한 얼굴이었고 저는 서서히 절망에 다가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드 알라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젊고 조용한 성격의 의사로 얼마 전 영국에서 신경외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성급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이 회의실을 찾았다는 건 무언가 말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교수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파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해외 치료? 어디 말인가? 한국입니다. 파드는 태블릿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희귀 뇌혈관 질환 관련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미라 공주님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저는 얼어붙은 심장을 부여잡은 채 태블릿 속 논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목은 생소했지만 그 안에 기술된 사례는 놀라울 만큼 아미라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수영 도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 원인을 찾지 못한 검사 결과, 그리고 고해상도 혈관 조영술이라는 특수 촬영 기법으로 극미세 혈관종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환자는 완치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김정우라는 의사는 누구인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뇌혈관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남편은 무겁게 논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의 수술 기법과 진단 도구들은 바레인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솔직히 저는 희망이 보인다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한국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남편은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의 망설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최고 의료진조차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낯선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엄마로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혼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의료, 세브란스 병원, 김정우 교수, 뇌혈관 질환 온갖 키워드를 검색하며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못지않은 기술력, 그리고 빠른 시스템, 특히 뇌혈관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요. 남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못 고친 병을 외국 의사가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낯선데 그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왕립병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손으로도 못 고친 병을 해외에 맡긴다는 건 굴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왕실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미라의 상태, 바레인 의료진의 한계, 그리고 한국 치료의 가능성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국왕에게 올렸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라이라 공주와 마리암 공주의 한국 치료를 허가한다. 전용기를 준비하라.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왕실 비서실을 통해 정식 통보를 받은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 완전히 배제하고 결정한 겁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당신은 나를 무능한 의사로 몰았고 내 딸 앞에서 체면을 짓밟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됐고 전용기 이륙까지는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전용 라운지에서 우리는 또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라이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바레인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그럼 딸을 죽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게 명예입니까?
그 순간 라운지 구석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실 사진사가 우리의 다툼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그 사진은 왕실 내부 소셜 미디어에 유출됐고 곧 언론에까지 퍼졌습니다. 왕실 내부 갈등, 공주, 외국 치료 고집하며 왕립병원 무시. 이런 식의 제목이 넘쳐났고 일부에서는 해외 도피성 치료, 심지어는 공주가 한국 의료에 매수됐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항에 들어가기 직전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공주님, 사진이 더 퍼지기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식불명의 아미라를 안고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따라탔지만 그 긴 비행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미라야, 제발 깨어나줘. 한국이 우리 마지막 희망이야.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는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바레인을 떠나오는 그 비행 내내 제 결정을 몇 번이나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선택이 틀렸다면 어쩌지? 만약 이마저도 아무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낫다.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과 통역사 그리고 왕실 외교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아미라는 의료 전용 앰뷸런스로 이송되었고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규모와 첨단 장비들에 저도 남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레인의 왕립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더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은 즉시 아미라의 기존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고 바레인에서 시행된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검사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빠졌다고요? 남편 파이잘 박사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곧 모니터를 켜고 뇌혈관 영상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고해상도 혈관 조영술이라고 부릅니다. 극히 미세한 혈관 이상까지 잡아낼 수 있는 촬영 기법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장비는 몇 군데 병원에만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아마 장비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겠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요. 다음날 오전 아미라에게 고해상도 조영술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약 2시간이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대기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수십 번은 오간 것 같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제발 무언가만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40분경 김정우 교수님은 우리를 영상실로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깊은 부위에 아주 작은 혈관종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0.2 정도입니다. 일반 영상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미세한 결절입니다. 이것이 실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침묵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왜 우리는 못 본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이건 의료진의 실수라기보다는 장비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놓치신 게 아니라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치상 깊긴 하지만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병원 숙소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김 교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이라고요. 5%의 실패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딸에게 평생의 장애를 남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말도 이해됐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뇌수술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생명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병원 간호사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가져다 달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그날 밤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미라야,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내일이면 우리가 다시 눈을 마주치게 될 거야.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오전 7시 40분.
간호사가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술 준비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보호자 동의서가 이미 제출되었고 김정우 교수님께서 수술을 예정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의서 누가? 저는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수술 준비실 앞 복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대립했고 그때 김정우 교수님이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두 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리암 공주님의 생명입니다. 수술은 8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아미라를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아미라. 금방 다시 만나자. 수술은 예정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7시간 넘게 수술실 문은 닫힌 채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복도에서 수백 번은 걸었습니다. 손끝이 저릴 만큼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의자에 앉았다가도 이내 일어나 또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라이라, 미안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난 나 자신의 자존심에 갇혀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김 교수님 수술 장면을 보는데 난 평생 의사였으면서도 오늘 처음 진짜 의술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기 전이었지만 이미 제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 그것은 제게 오랜 시간 원했던 희망이기도 했거든요. 저녁 7시 20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정우 교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벽에 기대 눈을 감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관종은 완전히 제거했고 손상된 부위도 없습니다. 합병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 중이면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병실 옆에서 자지 않고 아미라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 13분. 아미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그 작고 약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저도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수십 번의 불안과 공포, 수백 번의 기도 끝에 마침내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미라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다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아미라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열흘이 지나자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에 의료진도 놀랐고 김 교수님은 완벽합니다. 다시 수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퇴원 전날 남편은 김 교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환자를 앞에 두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사례를 국제학회에 보고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날 이후 남편은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 진단의 한계와 김 교수님의 수술 기록을 공식 문서로 정리하여 세계 신경외과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바레인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주치의가 자신이 놓친 진단을 전 세계에 공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병원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아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김정우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좋다, 아미라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병원장님과 김 교수님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생명을 그리고 미래를 선물해 주신 나라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바레인에 돌아와 재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미라 희망재단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외 병원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김정우 교수님과의 협약으로 한국과의 의료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김 교수님의 국제 공동연구팀에 참여하고 있고 아미라는 다시 수영을 시작하며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저희가 받았던 기적을 세상에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작지만 진심과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존심과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의술이 국경을 넘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